자, 분양권 손피거래 아십니까? 예, 손에 쥐는 프리미엄, 줄임말로 이제 손피거래라고 하는데 양도세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분양권 투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실거주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적당하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나오죠. 사실상 막힐 것 같다. 일부러 제가 좀 그 뉘앙스에 맞는 기사를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재부 해석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변경됐냐면 해당 양도세를 전부 다 1회차, 2회차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무한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양도가액에 반영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해석을 뒤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 섣불리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고요. 24년 11월 25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올려드렸는데, 저희 유튜브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박지현 기자님 기사를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분양권 시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손피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 같다. 자, 손에 남는 프리미엄이라는 약칭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라고 해요. 매수자 부담 양도세. 자, 우리 양도세는 누가 냅니까? 물건을 매각하는 사람이 내죠. 즉, 양도자가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는 매수자가 있는데 그 매수자한테 네가 양도세 내라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안 됐고 그냥 이런 거예요. 야, 나 세금은 잘 모르겠고 나 이거 팔 테니까 내 손에 얼마만 쥐어줘. 나 손에 얼마만 남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손피거래 속칭이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불법 다운 업계약하고는 다르게 이건 사실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양도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더 정확하게는 몇 번을 계산해야 되냐, 이게 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관행상으로는 몇 번 했냐면은 보통 한 번만 계산을 했어. 내가 10억짜리를 팔잖아요. 그래서 5억에서 10억짜리 뭐 5억이 올랐어. 그러면 그때 필요한 양도세가 뭐 60% 분양권이니까 해서 5, 6에 30, 3억이다. 그러면은 그 3억에 대해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을 한 번만 계산해서 매도가에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해석이 없었어요. 과세당국 해석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판례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했던 건데 얼마 전에 그 해석이 나왔어요. 한 번만 한다고.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다행이다. 뭐 실무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런데 다시 이거를 기재부가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약간 쇼킹한 거죠. 국세청은 25일 배포한 손패거래 관련 자료에서 양도가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 상위 기관인 기재부 해석이 바뀐 데 따른 거다. 그래서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최초 1회만, 1차에 대해서만 양도가액에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를 합산해야 된다. 와, 그러면 양도세를 1차 합산한 양도가를 토대로 계산된 2차, 3차 이걸 계속하는데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운 무한 등비수열. 뭐 1-R분의 뭐 있잖아 이거.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12억에 취득해서 17억에 매도한다. 여기 계산하니까 잘 보세요.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에 대해서 3억 2,800을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 있는 사료 그대로 똑같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볼게요. 취득가 12억, 양도가 17억. 그러면 5억 올랐잖아요.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원래 누가 세금을 내는 거라고요? 파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얼마가 나와요? 양도세, 기본공제 빼고 하면은 세율 66%니까 1년 이상 보유하면 3억 2,800. 뒤에 이제 끝자리는 뺍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 미만이면 77인데 현실적으로 1년 미만에 5억이나 오를 리는 별로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손피거래로 매매하면 기존 해석에서는 양도차익 5억에 그 양도세 3억 2,800을 한 번 더해서 8억 2,800이 돼.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한 양도세가 5억 4,500이 나와. 그래서 손피 거래를 하더라도 세부담은 3억 2,800에서 5억 4,500으로 2억 1,700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고요? 손피 거래니까 매수자가 부담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매수자가 저 분양권을 엄청나게 사고 싶어하는 아주 핫한 그런 시장이어야 돼. 매도자가 3억 2,800을 내고 팔아야 되는 물건을 내가 떠안아서 3억 2,800보다 더 비싼 5억 4,500을 더 줘야 되거든. 맞잖아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난 곳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지. 과세당국이. 어떻게? 자, 이렇게 해라. 기존 5억 양도차익에 대해서 1차분 계산을 통해 나온 양도세 5억 4,500을 더한 10억 4,500이 2차분이 계산되는데 이걸로 하면 6억 8,800이야. 그럼 여기에 다시 2차분을 더해서 계산하면은 또 양도세가 7억 8천이 돼.
이걸 계속 반복하면 무한 등비수열 공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9억 6,600으로 수렴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 돼. 기존 5억, 양도차익 5억에 양도세 9억 6,600을 더해서 14억 6,600을 양도차익으로 잡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9억 6,600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한 등비수열 계산하는 거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뭐예요? 매수자 입장에서, 손피 거래를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기존에 5억 4,500을 내면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9억 6,600을 내라는 거죠. 매수자가. 그럼 내가 사겠습니까? 막 정말 미친 듯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든 사고 싶어. 그러면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보도 참고자료. 11월 25일. 요거 나왔죠. 이제 요걸 바탕으로 쓴 기사예요. 그래서 손피거래, 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게 경고성 해석이 나온 거지. 자, 그래서 기존 해석은 최초 1회에 대해서만 양도가에 합산해서 재계산하면 됐는데 새로운 해석은 전부 양도가에 합산해라. 무한 등비수열 방식으로 해라. 그럼 기존 나온 게 언제입니까? 23년 12월 딱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한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돼가지고 다시 바꿔버린 거야. 야, 이거는 좀 처음부터 이렇게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는 예시를 보자. 기존 새로운 거. 근데 이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자, 내가 12억에 사서 17억에 매매를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매도자가 3억 2,800에 대해서 분양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손피거래. 나 매도자가 내기 싫어. 나 손에 이만큼만 쥐어줘. 하니까 이제 이걸 매수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매수자 부담 양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1회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5억 4,500을 냈어요. 여기 매수자가. 근데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은 9억 6,600을 내라는 거야. 그 계산 방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 거래는 매도자가 낸다. 그래서 3억 2,800을 매도자가 내야 된다. 그런데 손피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해석 1차 부담이다. 그러면은 거래 금액이 17억이고 여기에 1차분에 대한 양도세 3억 2,800을 더하는데 여기 계산이 이렇게 돼요. 양도차익 5억에서 100만 원 단위입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 빼고 세율 66% 더하면은 3억 2,80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 2,800을 더하면 다시 이게 양도가가 되겠죠. 왜? 나는 17억에 팔았지만 당신이 매수자가 3억 2,800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한 가격을 양도가에 집어넣어야죠. 실제 거래가로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그럼 얘가 25로 갑자기 껑충 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취득가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5억 4,500이 나와. 그래서 이 5억 4,500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매수자가. 그런데 이걸 뒤집었다는 거죠. 2차, 3차도 아니고 무한 등비수열 전액으로 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양도가가 26억 6천까지 올라갑니다. 17억짜리가. 어마어마하죠. 그 매수자 얼마에 사야 돼요? 9억 6,600을 내가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17억짜리가 26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 나와요. 양도차익 계산하는 이게 이제 무한 등비수열 1-R 비율 등비 이게 66%겠지. 비례세율. 야, 설마 이걸 염두해서 분양권 양도세를 그렇게 한 건가? 과거에? 그랬다면 천재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등비가 이렇게 안 나오면 종합소득세처럼 뭐 과표처럼 나오면 굉장히 힘들거나 안 나오겠죠. 제가 뭐 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왔냐, 손피거래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너무 높은 양도세 세율이에요. 분양권 양도세 세율. 자, 분양권 양도세는 어떻게 되죠?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1년 미만 있다 팔아요. 그럼 77%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내가 1년 지나서 팔잖아요. 66이 나와. 그걸 언제까지 내야 돼요? 등기할 때까지 계속 66이에요. 뭐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기본세율 6에서 45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건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요. 내가 불법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그걸 찜찜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피거래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도 합법이니까. 해석이 좀 없었지만, 과거에. 그래서 손피거래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다시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해석이 나온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7억짜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26억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너무 세죠, 너무 세. 그러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 지방일까, 서울일까? 서울이겠지. 근데 서울에도 저렇게 거래가 가능할까요? 일부 지역 빼놓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시장이 이제 거의 초토화 되겠죠. 특히 지방, 그리고 외곽 지역부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할까? 다시 다운 업계약으로 가겠죠. 다운 계약서 가겠지.
자, 그러면 다운 계약서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의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센데, 첫 번째, 양도세 다시 재계산하겠죠. 왜? 실제 거래가가 다르겠잖아. 우리가 불법 다운 업계약서가 왜 문제예요? 2006년부터 도입된 실거래가로 매매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다시 재계산합니다. 재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 부당하게 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산세가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가산세 10%, 뭐 무신고 20% 이런 게 아니고 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니까 세금의 40%가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뭐 5억인데 내가 4억만 냈어. 그럼 내가 1억을 안 냈잖아. 그 1억 안 낸 거에 대해서 40%, 4천이 가산세로 일단 붙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뒤에 걸릴 수 있잖아요. 시간 지나서.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가 붙냐? 하루에 0.02%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싼 거 같잖아요. 이거 곱하기 365 하면 8점 몇 프로 나옵니다. 그럼 거의 그냥 초토화 되겠지?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냐? 매도자는 비과세가 깨져요. 매수자도 비과세 못 받아요. 이걸 하면 제가 기억나는 곳이 있는데 지방인데 제가 지역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의 어떤 프라이빗한 모임이었어요.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관련된 걸 하고 요거를 좀 설명해 줬어요. 근데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왜요? 왜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다 이거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당황해서 아니 뭐 이게 그 이론상 이런데 다 현실적으로 잡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이랬는데 2주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지금 다 털렸어요. 싹 다 지금 조사 왔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내가 다운 거를 쓰고 매수한 사람들 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세금 더 내고 이런 거는 괜찮고 저희는 그래도 여기 좋은 곳이고 신축이니까 앞으로 신축이 될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과세가 안 돼요. 이제 지금 그거는 입주했고 팔 물건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좀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과태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태료와 세금은 별개다. 이건 또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매수자, 매도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뭐 거의 걸리면 그냥 초토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너무 세금이 높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법적인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잘못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좀 세금이 높아서 사람들을 좀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잘못이지 않은가. 분양권 양도세는 너무 셉니다. 좀 이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피거래에서 나오는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거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명백한 위법 행위고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멘트죠.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잠깐 투자하고 잠깐 내 집 마련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성실납세. 항상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공익성 목적의 무슨 캠페인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 주변에 투자 오래 하시고 잘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오래 가고요. 사고 안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보고 그냥 그냥 하는 말 아니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정말 맞는 말이니까 좀 원칙대로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분양권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주택은 아니지만 분양권을 사서 좀 고생한 적도 있었고 제 주변에 주택 분양권 특히 지방 사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좀 일부 몇몇 분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지역에 몰려서 사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지역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에서 끝내세요. 왜냐면 계획은 다 그럴싸하거든요. 이거 적당히 전매해가지고 팔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립니다. 속칭. 그리고 이게 이제 보유하게 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를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가의 50% 정도까지 전세가가 훅 내려가는데 심한 경우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거는 거의 한 40%까지 봤어요. 40%까지. 그러니까 분양가가 5억이면 40%한 2억까지 떨어진 거야. 전세가가.
그러면 내 돈 3억을 넣어야 돼요. 그게 한 2개,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하기 싫죠. 그쵸?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과세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히 외곽 그리고 지방 분양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양권 손피거래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